아유, 그랬어. 안녕하세요. 본격 K-팝 수다회장 차트 인앤아웃 K-팝 얘기로 밤샘 가능한 맞춤 수다쟁이 김유나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의 수다메이트 모셨는데요. 굉장히 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베리베리 동원 강민 씨 모셨습니다. 예. 오늘 차트 인앤아웃 나와서 너무 또 기쁩니다. 껄껄껄. 녹화 들어오기 전에 노력하는 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들어오셨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트 인앤아웃 그래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공신력 있는 K-팝 차트인 골든 차트를 보고 차트 속 K-팝에 대한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골든 디스크가 선보이는 월간 음악 차트고요. 글로벌 음악 서비스 플랫폼의 음원 이용량, 앨범 판매량을 합산해서 보다 공신력 있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 되겠습니다. 네. 이번 달 골든 차트 보시면서 같이 얘기해 볼 텐데요. 저는 차트 보면서 네, 이럴 줄 알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한 4-5달 전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올해 마지막까지도 1위를 골든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곡 말고도 3위 소다팝, 4위 유어 아이돌, 그리고 밑에도 하위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도 이 붐을 좀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왜 잘 될까 저도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외국에서 네. 차를 타고 가면서 아침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좀 이 노래 가사를 공감하고 나는 더 올라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서사들이 이분들의 마음을 좀 울리지 않았을까. 그 명소도 찾아갔다 왔어요, 저는. 이하마을. 아, 성곽이. 그 루미랑 진우가 거기 했던, 네, 그것도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팔찌 이런 거 안 샀어요? 안 샀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합동 팬사인회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어요. 흥미로운 지점이 너무 많은 네. 확실히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요즘 K-팝은 규모, 뭐 해외에서의 인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K-팝 보면서 느끼는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저는 함께 성장하는 네, 네. 뭐 이런 에너지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사자보이즈나 헌트릭스와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서사로 받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맞아요. 좀 울렁였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이외의 팀들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안에서 뭐 좀 관심 있었던 곡이라거나 아니면 같이 챌린지했던 곡이라거나 이런 곡 있으세요? 저는 Like Jenny가 요즘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봤는데 네네. 그때도 너무 멋있다 아, 라고 느꼈어가지고 네네. Like Jenny가 제일 약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멋있음.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춤 안 되는데 약간 좀 조금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 곡 또한 이제 10개월 정도 오래됐어요. 됐고 사실 진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노래고 아,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요즘 쇼폼 시대에 후렴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잖아요. 정말 30초도 안 되는 시점에서 아, 나 너무 지루해. 빨리 후렴 가져와. 라는 그게 너무 멋있다. 거기서 메가크루의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메가크루가 주는 압도감을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뮤직비디오도 저도 진짜 멋졌던 멋있었어요. 기억나고 그때 코첼라 무대에서도 보셨어요 혹시 연초에? 당연하셨어요. 그거 진짜 그 제가 다 좀 짜릿한 네. 그 라이크 제니의 전주가 나오는 순간 그 미국 관객들이 우악 하는 그 환호성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짜릿해지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함성 들을 때가 아티스트 분들은 또 남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또 다른 곡들은 혹시 눈에 띄는 곡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플레이브 분들 아, 퓨 플레이브가 최근에 고척돔에서 공연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보러 갔었는데 그래요? 색다른 어떤 몰입의 순간이었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플레이브가 어쨌든 버추얼 아이돌이잖아요. 그쵸. 요즘은 공연 보다 보면 그 휴대폰으로 찍느라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공연 자체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쉽다. 환호도 더 지르고 무대 위에 직접 교감하는 게 공연은 더 즐거운데 라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는데 플레이브도 당연히 찍는 분들도 계시는데 뭔가 그 공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일체감을 더 즐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음악들이 또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적도 장르의 다양화 이런 것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이보도 직접 곡을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너무 잘 좀 쓰시더라고요. 뭐랄까 가요적인 느낌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그렇고 플레이브는 화제성 띈 이후로는 계속해서 남성 아이돌 가운데에서 가장 음원 차트 성적이 좋은, 그러니까 국내 기준 맞아요. 음악이 차트 성적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저는 리스펙했던 게 플레이브 분들의 곡으로 또 서바이벌에서 했었거든요, 제가. 메인 DC를 플레이브 분들이 작업을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도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노래를 만든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너무 잡으시더라고요. 그쵸. 원하시는 것들도 확실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리스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얘기 안 한 것 중에서 저는 그 화사씨 굿굿바이 같은 것도 하반기 안에서는 긍정적인 역주행 사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곡이 물론 화사씨 너무 화제성 있고 뭐 가창력 좋고 대중성도 높은 가수지만 발매 직후에 막 바로 반응이 온 건 아니었는데 네네네. 멋진 무대로 화제성을 끌고 오면서 이제 국내 해외 음악 차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내 솔로 아티스트 가운데에서는 또 굉장히 네네. 돋보이는 인기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곡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굉장히 팝스러운 요소가 좀 많이 담겨 네. 있는데 하 선배님께서 그 보컬 쪽으로 진짜 너무 잘하죠. 잘 풀어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트랙을 저도 들어봤을 때 저음이 묵직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었을 때 재밌었어요. 듣는 분들한테 되게 스며드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곡이 좋으면 어떻게든 반응은 온다. 그쵸. 그래서 뭐 연말 시상식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또 멋진 무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내년 차트도 더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베리베리도 올라와야 되는데 저 기도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앤파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앨범이다 보니 여러모로 예전하고는 뭐 마음가짐이나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 네네. 같아요. 저희를 기다려오신 팬분들도 있고 이제 다시 좀 관심을 가져주신 팬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쵸. 그분들을 좋아하게 만들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번 앨범으로. 그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아니요. 말하니까 되게 뭐 애기 그 포옹해주듯이 아유 그랬어. 여러분 자제하세요. 근데 솔직히 동원 씨가 제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자 그러면은 동원 씨는 어떠셨어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 업계와 많이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들고 앨범 작업하거나 준비할 때 생각과 불안이 엄청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런 부분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시면서 그런 게 좀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네네네. 싶기는 하더라고요. 거기서 큰 힘을 얻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타이틀곡이 너무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냥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사실 이 백인을 인터폴레이션 한다 했을 때 네. K-팝 가수분들이 백인을 커버한 영상이 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댓글을 진짜 하나하나 다 봤어요. 제가 하나 다 보면서 원곡의 락보컬적인 맞아요. 요소나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약간 네. 요즘을 따라가고 싶어 했고 트렌디하구나. 저희가 되게 2세대, 3세대의 이런 K-팝을 표방한 거였거든요. 느껴버렸거든요.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네네네. 제가 이제 처음 그 이 씬의 매력을 느꼈던 2, 3세대 사이에 약간 도끼? 요즘은 좀 슴슴한 게 대세잖아요. 맞아요. 조금 짜릿한 면이 있는 뭐 이런 곡들이나 퍼포먼스 같은 걸 여전히 좀 보고 싶다는 저의 욕망이 있는데 저는 신곡들 쫙 이렇게 넣어서 듣는 가운데 그래 이것도 평양냉면이고 이것도 이거 막 이렇게 듣다가 하고 저한테는 좀 느낌표가 들어온 곡이긴 했었어요. 어떻게 좀 풀어내셨어요? 베리베리 적으로는 곡 안에서? 결국에는 저희식대로 해야 된다로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카피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쯤에는 야 우리 거 하자. 따라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안 된다. 그렇게 결국은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그 고민 또 많이 했어요. 저는 어차피 샘플링 할 거면 더 해야 된다. 더 갖고 와라. 그 더 백인 넣자. 뉴 거기만 말고? 좀 더 후킹한 그런 부분을 차라리 더 차용하는 게 어떨까. 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하심 탄회하게 한번 어떠셨어요?
왜냐면 공백기도 너무 길었고 내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진짜 딱 만나니까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날 아직도 이렇게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정민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걱정은 엄청 많았는데 네. 팬분들이 생각보다 더 너무 잘 단합해 주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분들도 벼르고 있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다음 앨범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어때요? 아이돌 한 6, 7년 차 활동하면서 제일 막 힘든 거, 고민이나 생각 같은 것들은 뭐가 제일 커요? 군입대 전에 어쨌든 저 왕성히 활동하는 팀이었지만 그때쯤 진짜 저도 약간 슬럼프 같은 게 왔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사실 이렇게 군대에 갔다 오고 저희가 이렇게 휴식 시기를 가지고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3년 차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오. 오히려 정말 다행이다 싶은 거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가 4년, 5년쯤에 느꼈던 건태로움을 이제는 느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서바이벌이 끝난 뒤에 베리베리로 돌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좀 기분이 남다르던가요? 항상 저는 그냥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팬분들한테 미안함이 엄청 컸어요. 공백기를 가지다가 갑자기 이 프로그램 나간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저를 보여주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친구들을 보고 배운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선의의 경쟁을 했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 나가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너무 오랜만에 이런 방송을 접하는 거니까 그 제가 첫 방을 모니터하기 전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 말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런 말 많이 했어? 연습생분들이 막 "헉, 베리베리야? 막 이러면서 웅성웅성거리는 컷 막 되게 많이 넣고 그러잖아요. 부담. 아, 그 토할 뻔했어요. 그때는 부담이 심했죠. 그쵸, 그쵸. 우리 그 정도 아니야. 우리 아니야. 그쵸. 그리고 그때 좀 인원도 많으니까 통솔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좀 통솔을 많이 맡기셨어요. 여기 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잖아요. 보나 이거 애들 지금 정리 좀 해. 이런 거 많이 시키셔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 출연료 이외에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돌아와서 7년차 가수 베리베리에 네네.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후배들이 이제 정말 많아졌을 텐데 이제 거의 음방 가면 거의 뒷받치 아니에요? 엔딩을 했어요 얼마 전에. 아유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아, 이제는 진짜 엔딩까지 가는구나. 챌린지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은 좀 이거는 좀 우리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같은 안무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하얀 그리움 어. 저희 대표님이 대표님 곡이에요 만드신 또. 예. 잠깐만, 야, 잠깐만. 그래서 좋았어요. 하얀 그림 짱. 다른 거 없어요? 아, 저는 또 챌린지 이제 많이 했잖아요. 엑스러브 분들 맞아요. 이거는 제가 루이 씨랑 너무 하고 싶어요라고 부탁드려서 찍은 거예요. 진짜요. 루이 씨 딱 오시는데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오셨더라고요,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주는 친구여서 너무 좋았어요. 얘기 계속 나눠보니까 저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선에 서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계획 같은 건 어때요? 지금 당장에는 많은 팬분들을 만나러 많이 돌아다니자가 처음 목표. 공연을 좀 많이 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저희 팀의 또 장점이 공연형이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을 그쵸. 또 하거든요. 퍼포먼스 진심이잖아요. 네, 저희는 또 앵콜이 특히 재밌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진짜 애들이 그래도 오늘 재밌었다 하더라고요. 베리베리라는 팀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는 생겼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이 있나요? 03년생이지만 좀 늙은 팀에 같이 있으니 아니 여기도 95 아니에요? 너무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의 앨범은 옛날 분들의 그 향수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니까 제가 자극이 돼버렸죠. 음악이 갑자기 2010년대로 돌아갈 수 있게 약간 그런 것들이 더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의 플레이리스트 공유 타임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마지막 촬영이 되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께 같이 들어보면 좋을 법한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해라고 노래 따로 찾아 듣는 편이에요. 아니요, 저 안 들어요. 전 크리스마스는 꼭 챙겨 듣거든요. 저 제 생일보다 크리스마스 좋아해요. 저도요. 저는 26일부터 기다려요. 내년 크리스마스를.
산타야 뭐야? 그 정도까지? 세븐틴 선배님들의 청춘 창가 추천했는데요. 사실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아 이거 정말 누가 썼을까 싶을 정도로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곡은 바이브 자체가 좀 연말에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아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찬혁 씨 멸종위기 사랑. 네. 제가 가스펠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꿈이 커튼이 딱 열리면서 뒤에 어린이 합창단 나와서 가스펠랑 합창하고 이런 무대 너무 꾸미고 싶다. 오. 그런 꿈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강민 씨 플레이리스트인데 이렇게 일관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아티스트 노래를 세 곡 골라오신 분이 드물거든요. 아, 그래요? 프레드 어게인으로 네. 이번 연도에 내한에 왔어요. 가셨어요? 네. 진짜요? 같이 계셨네. 네. 저 B에 있었죠. 뭐 구역은 잘 생각이 안 나. 그때는 제가 이분을 잘 몰랐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친구가 내한을 하는데 자기는 간대요. 따라가게 된 거죠. 네. 그때 제가 반해버린 거예요. 무대를 직접 보고 그분이 중앙에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강민 씨가 그 공연에서 느꼈던 좀 희열 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공연에서의 희열도 있고 팬분들도 가봤으면 좋겠고. 새해에 진심이었던 사람은 나밖에 없네. 너무 나만 찐찐 진심의 새해 플레이리스트 가져와서 좀 창피해. 우선 이제 카라 스텝을 가져와봤고요.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곡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구차한데? 12월 31일 11시 58분 24초에 재생을 하면 아 어떻게 돼요? 12시 정각을 땡치면 다시 시작해라는 아세요?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11시 58분 24초에 들으면 굉장히 에너제틱한 파트로 새해를 시작하실 수가 있고 아일린 노래를 추천했는데 럭키걸 신드롬이라는 제목부터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고 마지막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페퍼톤즈의 노래를 준비해봤는데 이 팀의 노래를 들으면 약간 슬픔도 희망으로 느껴질 정도로 되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팀이거든요. 이 팀이 빌어주는 행운 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인앤아웃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네. 팬분들도 저희가 추천하는 노래나 뭐 저희의 생각들 한 번씩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동화 씨는 어떠셨어요? 평론가 선생님이라 하셔서 하지 마요, 선생님. 좀 무서웠는데 이렇게 머리도 귀엽게 따오고 오시고 아니! 저희가 안 무섭게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딥한 음악 토크를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차트 인앤아웃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